고의반하는 범죄 행위, 이재명, 윤영찬의 격분. 자,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이재명 지사에 대한 무료 변론 의혹에 대해서 이 지사 측 그리고 이낙연 대표 측의 공방 계속해서 격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낙연 캠프의 윤영찬 의원의 공세가 상당히 거세고 있는데요. 자, 이동석 기자, 이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윤영찬 의원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비판을 해요. 네, 맞습니다. 이낙연 캠프 정무실장을 맡고 있는 윤영찬 의원, 이재명 무료 변론 관련 위법 가능성을 계속해서 주장해 왔었는데요.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 윤영찬 의원님이 날 공격하려고 인간적 도의에 반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그러면서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윤영찬 의원이 과거 선거에 출마하면서 나의 재판, 응원 집회에도 참석을 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나와 찍은 사진도 선거운동에 활용했다면서 서운함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영찬 의원, 수긍할 수 없는 인신공격이라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네. 특히 상상조차 하기 싫지만 만약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사실이라면 문제가 중대하다면서 둘 사이 공방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현미 기자, 지금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이 부분을 네거티브 공방으로 규정을 하고 사과를 요구를 해요. 네. 혹시 이낙연 캠프 측에서 사과 발언이 있었을까요? 네, 이낙연 캠프 쪽에서는 사과할 의향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이 이낙연 캠프의 이 윤영찬 의원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지난 21대 총선 때 정치적 고향이죠. 예. 성남 중원에서 출마를 했고요. 그 당시에는 우리 이재명 후보에 지지하신 분들도 저를 많이 도와주셨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기 위해서 같이 싸웠던 거고요. 그 문제와 이 문제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다르다. 손바닥으로 이 달을 가리면서 내 손을 봤으니 달을 본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더 이상 묻지 마라. 이렇게 지금 말씀들을 하세요. 이거는 공방이나 네거티브로 봐서는 안 되는 거고요. 해명을 해주면 됩니다. 해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이야기로 자꾸 그걸 가리기 때문에 오히려 더 궁금증이 커지는 거죠. 네, 이 윤영찬 의원 해명하라는 게 왜 네거티브냐. 이 그냥 해명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해명을 안 하니까 궁금증이 커지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지사 이번 의혹 제기에 대해서 직접 자신의 이 SNS에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이건 지나쳤다. 공식 사과를 기대한다라고 얘기하기도 했고요. 이 캠프 차원에서도 공식 사과 또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입장문도 냈습니다. 하지만 들으신 것처럼 윤영찬 의원 이 전혀 사과할 의향이 없는 상태입니다. 고발하면 받겠다. 이 변호사 수임료 공개가 왜 네거티브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과해라. 사과할 생각 없다. 고발해라 그럼 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낙연 전 대표는 이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민주당이 원팀 되는 데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이 없다라면서 약간 동문서답 같은 거리를 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요, 윤지용 기자. 네. 이재명 지사 관련해서는 낙하산 인사 공방이 또 커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노조 측이 이 낙하산 인사 90명 명단을 작성했는데요. 90명 이요? 이 내용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재명 낙하산 인사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야권 대선 후보들이 맹폭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먼저 윤석열 캠프에서는요.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되면 무검증 인사가 득실거릴 거다라면서 이 열린 채용이 측근의 자리 내어주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열린 채용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 경기도의 열린 채용은 불법에도 열려 있고 도덕적 흠결에도 열려 있는 거냐라는 건데요. 이 원희룡 캠프에서도 자진 사퇴한 황교익 씨를 끌고 왔습니다. 이 황교익 보훈 인사는 시작에 불과했다라면서 보훈 인사 등 도정 사유와 정황이 쏟아진다는 지적을 내놨습니다. 혹시 이런 공세에 이재명 지사 대응은 있어요? 네, 이재명 지사도 이런 지적들을 굉장히 크게 의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어제 이 확대 간부 회의가 있었는데요. 경기도 확대 간부 회의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향이 있는 분들을 경기도로 모셔서 일을 맡겨놨더니 이 보훈 인사가 수십 명이라는 희한한 기사를 봤는데 내가 무슨 은혜를 입었는지 모르겠다라면서 이 경기 도정을 왜곡하거나 폄훼하는 보도가 상당히 많은데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자, 반대로요, 이동석 기자. 이낙연 전 대표는 뭐 성범죄 전력이 있는 인사를 만났다 뭐 이런 논란이 또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낙연 예비후보 지난달 30일이었습니다.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방문 현장에서요.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인사를 만난 것이 부적절했다라는 비난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건데요. 이낙연 예비후보는 직접 SNS에 글까지 올렸습니다. 맹창호 진흥원장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언론에 전해졌다. 권력형 성범죄로 직장 내에서 징계를 받았다는 소식을 오늘에야 들었다고 전했는데요. 피해자들에게 정신적으로 힘들었을 것이라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입장도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맹 원장은 직원에 대한 성희롱으로 직위 해제된 바 있는데요. 이후 진흥원은 이사회를 열고 맹 원장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자, 이렇게 여권 1, 2위 후보들에 대한 논란이 연일 불거지는 상황에서 분위기 반전을 위한 행보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김은미 기자, 네. 이재명 지사가 박영선 전 장관하고 무슨 대담을 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박영선 전 장관 상당히 좀 오랜만에 듣는 이름입니다. 이 4.7 재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에 패한 뒤에 그 뒤로 사실 이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었는데 이재명 지사랑 같이 이번에 대담 시리즈를 찍어서 순차적으로 이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방송기자 출신인 박영선 전 장관이 질문을 던지고 이재명 지사가 이걸 받아서 답하는 형식이라고 하는데요. 누가 봐도 이 박영선 전 장관이 이재명 지사를 돕는 것 같은데 돕는 겁니까? 라고 박영선 전 장관한테 질문을 하니까 박 전 장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저희 민주당의 후보를 국민에게 제대로 올바로 알릴 필요가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응하게 됐고요. 네. 또 2010년 그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하셔서 당선되셨을 때 네. 그때 이제 지원 유세 좀 많이 갔었고 또 네. 2014년 재선하셨을 때도 제가 많이 갔었습니다. 네. 그거는 시청자들께서 받아들이기 나름이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들어보시면 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나름인 것 같다라고 좀 명확하게 대답을 하지 않긴 했습니다만 이 사실 대화의 분위기 또 행간의 의미를 봤을 때는 돕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좀 이렇게 좀 열심히 좀 대외적으로 좀 공개적으로 이게 좀 시선을 끄는 이목을 끄는 이런 행보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또 이 맞서서 이 뒤쫓는 사람이 있죠. 이낙연 전 대표 이번에 봉하마을에 갔다고 하는데요. 봉하마을이요? 네, 이 봉하마을에 가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방명록에 노무현 전 대통령님 지혜와 용기를 주소서라면서 이 불초 이낙연이라고 적었는데 불초, 이 안이불에 닮을 초, 그래서 닮지 못한 이낙연,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닮지 못한 이낙연이라는 뜻인 거죠. 사실 요즘에는 잘 안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낙연 전 대표 사실 대선 출마 선언을 했었던 지난 7월에도 캠프 발대식을 하고 이 현충원에 가서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의 이 묘소를 찾아서 이때도 또 불초라는 글씨를 썼었거든요. 이 김대중 전 대통령 방명록에 이 대통령님 지혜와 용기를 주십시오. 이번에 노 전 대통령 묘역에서 쓴 거랑 똑같죠. 이 지혜와 용기를 주십시오라면서 이 불초 이낙연이라고 했었고 김영삼 전 대통령 이 방명록에도 직관과 결단을 주십시오라면서 불초 이낙연이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 사실 이 불초라는 말 잘 쓰지 않는 말이긴 합니다. 근데 이낙연 전 대표가 직접 이 불초라는 말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를 제가 당신을 닮지 못했는데 앞으로 닮고 싶다는 제 소망이다라고 이 설명을 했었던 바 있습니다. 자, 분위기 반전을 위한 두 후보의 행보. 결국에는 친문, 친노 껴안기로 귀결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이번 주말에요. 첫 순회 경선 투표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이 후보들의 행보가 충청 지역 당원들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지 이 부분도 상당히 관심을 끄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